법정지상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법정지상권 관련된 케이스 문제, 케이스 분석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2022년 7월 4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제 100강입니다. 생생경매는 34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법정지상권 관련된 케이스 문제 분석이다. 이건 뭐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방송 때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일단 보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이제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잠깐만요. 나대지 상태에서 네, 이거 좀 펼쳐놓고요. 네.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가지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지만 경매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7월 4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나대지 이게 법정지상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법정지상권 관련된 케이스 문제, 케이스 분석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법정지상권이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법정지상권 하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존에 뭐 99강, 98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정지상권도 있고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고요. 약정지상권도 있고요. 민법 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도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 하니까 이제 분묘기지권도 있고. 그죠? 근데 내가 내 땅 쓴다 이랬을 적에는 법정지상권이다 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내가 내 땅 쓰는데 무슨. 그죠?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지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은 내 건데 땅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땅 소유자는 나하고는 완전 일면식도 없어요. 이랬을 적에 과연 내가 건물주로서 남의 땅이죠. 그전에 내 땅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남의 땅이란 말이죠. 남의 땅을 정말로 정당하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법정지상권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약정지상권이다, 차지권이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가지만 딱딱 맥을 짚어버리면 이제 간단해요. 그러나서 이제 법정지상권 관련된 그 물건이 있다, 나왔다 그러면요. 토지를 낙찰받고 그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멀끔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떡합니까? 토지 낙찰받은 그 이후에 땅을 뭐 건물주한테 팔아먹든지 뭐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토지를 건물 소유주한테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내가 사든지 또 이도저도 저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소송에 이어가지고 건물을 경매로 붙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됩니까?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 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시켜버리면은 이거 된다 이거죠. 또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이죠. 차지권. 빌릴 차자죠. 그죠? 땅을 빌리는 그런 권리랍니다. 이게 민법 622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데 이 차지권과 관련해가지고, 차지권, 그러니까 저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거 차지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지상권도 관계없고, 약정지상권도 관계없고,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이것도 전혀 관계없어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거 지상에 건물이 말이지.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B한테, 야, 너는 내 땅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건물 좀 부숴줄래? 철거하라.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법리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A하고 B하고 둘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적에는 B가 불리하겠지요. 왜? B는 남의 땅이죠. 그죠? A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B를 옥죄일 거 아닙니까? 확 건물 부숴본단 말이죠. 그죠? 이게 법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어찌 하다 보니까 나중에 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B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A 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B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귀속돼 버린다면 과연 이 상태에서는 뭐 법정기상권이 어떻고 뭐 간섭상의 법정기상권이 어떻고 그런 걸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따지긴 따져야 됩니다.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보다 더 궁극적인 주된 내용은 뭐냐 이거 어쨌거나 뭐 토지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시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그 어떤 그런 것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법정기상권 관련해 가지고요. 뭐 경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연하지만 이게 감이 안 온다. 어렵다. 그죠? 뭐가 어려운데요? 전 그렇게 보면 되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접근을 안 하니까 더 어렵지, 더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립니까? 법원 경매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인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쉽다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접근하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잠깐만요, 제가. 네, 해서.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보시니까 먼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토대를 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대지잖아, 나대지, 그죠? 나대지. 이건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네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나대지입니다. 이게 나대지, 맨 땅이잖아요, 맨 땅, 그죠? 맨 땅에다가 건물 신축했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토지가 경매됐다. 근데 우리가 민법 규정, 민법 법조문이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법조문 못 외운다고 저를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법조문 외우고 못 외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지고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단 말이죠. 그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예를 들자면 땅에다가 이 뭐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 땅에다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A라는 사람이 그럼 A 이 사람은 내가 담보 잡을 당시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었는데 어이구 나중에 보니까 건물이 들어섰네. 근데 A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자기한테 담보를 제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봐가지고 저당권자 A 이 사람은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아가지고 의시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데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땅에만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지. 따라서 당연히 땅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상에 갑명이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일괄 경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게 갑명의로 이게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 등기가 안 되면 당연히 경매 신청 못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등기가 안 돼 있다 했을 적에는 대의에 의한 어떤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저당권자 A라면 A 이 사람은요. 나는 땅만 담보 잡았어. 그렇지만 나 땅만 경매 신청할 거야. 그럼 알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이 사람아 지상에 건물까지 있으니까 당신 빨리 건물도 같이 경매 집어넣어.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았다더라. 이리하였을 적에 법정기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여라도 건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건 법정기상권 하니까 법정기상권 성립 요건 4가지 기억나시죠? 그죠? 요것만큼 좀 여러분들이 법정기상권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죄송합니다. 이 4가지 성립 요건만큼은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외워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상의 저당권이 두 번째가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여 건물이 없었잖아요. 2번 요건 결해버렸네. 끝나버렸어.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 이건 맞잖아요. 토지건물 소유자가 맞다. 또 하나 더 보니까 대법원 98다 4360이라고 판결이 한 단독저당. 이거 단독저당 맞아요. 그냥 땅만 담보 잡았으니까. 근데 2번 요건을 결해버렸어.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보다 이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이런 거 이제 만 경매 나온다고 하면 이게 을 입장에서 말이에요. 자,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비교적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깔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 땅만 경매 나와도 이것도 낙찰 받아야 됩니다. 낙찰 받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뭐를 점검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99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지상에 건물이 버젓이 있다 이거지.
근데 등기는 안 돼 있네요? 그럼 뭐다 이게? 나중에 갑 이 사람을 옥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상 건물이 등기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체크해보자 이거지. 그럼 보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과 또 민사집행법 규정 내용해 가지고 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지 또 건축 허가서나 건축 신고서 요 내용도 99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정의 경매 TV 채널의 경매 라이브 방송인데요. 이거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보신 분들은요 몰라. 그런 분들은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그 방송 분량이 한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상당히 유튜브 상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그죠? 보통 보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1시간짜리 이거 어떻게 이거 돼? 아이고. 그래서 정 급하신 분들은 말이죠. 이게 유튜브 상에서 보면요. 화면 밑에 배속 기능이 있습니다. 한 1.5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그 전강이 99강이라든지 98강 이 법정 이상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무슨 말인가 해가 눈을 끔뻑끔뻑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영상 강의 비록 온라인이지만은요 오프라인 강의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강의 돈 주고 들으려고 하면요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실제 이거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왜 그냥 푸느냐, 그러니까. 그냥 제가 풀어야죠. 그게 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이 이런 경매로 낙찰 받는다 했을 적에 전 단계는 뭐 봐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느냐, 또는 뭐다, 건축 허가서나, 막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갔으면 건축 허가를 받았겠죠. 그죠? 따라서 건축 허가서가 있거나, 이런 서류가 있다. 오케이, 됐다. 이거 지금 일단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입장에서 갑한테 막 그냥 법대로 한다고 말이지 그냥 할 필요는 없지요. 봐가지고 갑은 만나가지고 땅 사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해가지고 안 살게요. 그러면 당신 건물 나한테 파시오. 해가지고 안 할게요. 알았어. 그럼 나 법대로 한다. 그때가 법대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법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토지 낙찰자가 말이지 낙찰 받는다더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아마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토지 낙찰자가 언제 빨리 연락이 안 오나 이걸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봐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건물 소유자 AA 또는 BB 이거죠. 한산하고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 버린다면은 이때 분명히 이제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된다고 딱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 관리 대장 그것도 이제 갑 명의로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갑 명의가 아니고 얼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 이래야 했을 경우는 봐가지고 또 갑은 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얼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A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은 토지를 낙찰받고는 100% 여기서도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되는 여기 더더군다나 이게 성립 안 돼 버린다고 하죠. 그럼 얼은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죠. 땅 사가시오, 땅 파시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분 낙찰 받아가 내 집은 사가시오. 안 사? 그럼 당신 집은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 이상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가시오, 안 사가? 파시오, 안 팔어? 그럼 우리 법대로 하자? 그럼 어리 입장에서 봐가지고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법정 이상권이 아니고 권리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토지가 경매 신청했다는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그런 전제란 말이죠. 이게 이제 법정 이상권 관련된 거니까 이랬을 경우 얼은 A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건물 철거 부숴보라. 그 건물 철거 소송하고요. 또 하나, A의 이제 여기 이제 소유자가 A라고 하면 A는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불법 행위로 내가 손해배웠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고 소송 2개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봐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까불고 있어 봐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아주 싸가지 없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 가처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처분 또 해놓고 또 얘기해 보니까 어이구 막 B, C,
이런 막 점유자들이 건물을 벅적벅적 쓰고 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봐가 B, C, D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확 쫓아내버리고 명도 집행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 이런 경매 라방이라든지 또는 영상본은 아니십니까? 그냥 재미삼아, 이 보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지 면장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뭐 경매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철거 소송을 하고,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이거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처분을 하고 또 여기 점유자가 있으면 이 사람 대해서 쫓아내버리고 명도 집행을 하고 그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으면 어떻게 한다더라. 지상 건물을 빡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신청하면 이거 누구 거 나 거 어린한 사람 낙찰받고 그죠? 그렇다 어리 너무나도 이거는 빼박이야. 빼다 박다 못하는 이게 내 거야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채워라 내워라 놔둬버리면요 다른 놈이 샥 낚아채가 버린다니까요. 남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떤 사안의 물건 같은 경우 날로 먹을 거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날로 먹으면 배탈 난다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린한 분이 건물을 본인이 경매 집어넣고 본인이 한마디로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그냥 생쇼를 다 하는 거야 봐가지고. 우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저한테 그런 거 질문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몰라요 봐가지고. 그럼 본인들 각자 생각하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적당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토지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이런 걸 이제 그냥 항상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엔 이제 나대지 상태에서 말이죠. 나대지 상태인데 나대지 상태에서 이번에는 토지건물이 같이 일괄 경매 신청된 그런 경우입니다. 보시니까 토지 및 건물 나대지 상태입니다. 토지 및 건물이 경매 신청된 경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역시 이제 이게 나대지잖아. 나대지. 잠깐만요. 분필 색깔을 좀 바꾸고요. 여기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또 땅만 저당권을 잡았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나대지니까 갑이 말이지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의 권능 중에 하나인 내 땅을 내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의 권능은 뭡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 가지 권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내 땅 사용하고 내가 집 짓는데 사용권을 행사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따끈따끈하단 말이죠. 한 상태에서 아마 이번에 토지 및 건물이 경매 신청되었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갑이 사람 대단히 양심적이야. 이러다 보니까 갑은 뭐다 A한테 나 있잖아요. 건물 새로 지었걸랑요. 따라서 건물 추가로 담보 제공해 줄게요. 이러다 보니까 A 입장에서 처음에는 땅에만 담보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같이 담보로 잡은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토지 및 건물이 같이 경매에 진행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봐가지고 담보 제공 안 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담보 제공 안 하고 완전히 말고 안에 몰수해버리는 거죠. 몰수한 상태에서 보니까 A가 이씨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침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등기했는데 지 명의로 딱 등기해버리네. 요건 이제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 건물이 일괄로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 뭐다?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이거지. 나왔잖아요. 경매 신청했으니까. 뭐가 나왔는데 땅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 나왔다 이거. 그래서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법정상권 성립됐나요? 이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저 지방에 뭐 대학교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40대 때죠.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근데 한참 강의하다가 이때 법정상권 성립됩니까? 성립 안 됩니까? 사람들이 막 헛갈려 하더라고. 헛갈리면 뭐가 헛갈려 봐가지고. 헛갈릴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법정상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왜?
지가 내가 내 땅 쓰는데 뭐 무슨 뻘어 죽을 법정기 상권입니까? 이때 보니 사람들이 말이지 그냥 아직도 그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토지상에 나대지 상태에서 지상에 건물이 없었네. 이때 뭐 법정기 상권의 성립 요건 따지는 뭘 따져봐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갑에서 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땅 쓴다 이거지. 그럼 무슨 법정기 상권입니까? 아무런 관계. 이거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위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 하나 오자가 난다. 사안의 경우에 법정기 상권과는 관계가 없으나 어른 건물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기 요겁니다. 예. 건물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기에 건물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임차인을 인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더라.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토지 건물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토지 건물이 일괄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면은 토지 및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틀려. 이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니까 자 밑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 선을 그었고요. 여기 이제 A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저당권은 뭐다 봐가지고 이게 토지입니다. 나대지 이때잖아요. 나대지. 그러나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건물 짓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추가적으로 건물을 담보 제공해준다 이거죠. 또 A가 이때 또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요 저당권 뭐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 토지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그러면 토지건물 일괄 경매니까 A 저당권 똑같은 사람인데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하다는 말이죠. 그죠? 상이한데 보니까 이때 임차인에 대한 권리 관계 분석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게 간혹 나옵니다. 근데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뭐냐 이게. 어떤 장면 토지가 말소 기준 권리래. 이거 모르면 샷다 마우스 하라고 입국 다물고 있으라고. 그죠? 이것도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뭐 자기네들 뭐 강남에서 무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랬어요. 이번에 저 손님 그 물건 하나 컨설팅 해드렸는데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틀리더라. 근데 토지와 건물 요 사이에 예를 들어가 임차인이 하나 딱 있다더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그랬죠. 왜요? 그러니까 아니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된 그 이후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물이 뭡니까?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죠? 근데 나아가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예를 들자면요. A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은 등기는 안 돼 있어도 토지, 땅 번지 있잖아요. 번지. 땅은 있잖아요. 땅은. 예를 들어 이게 1번지다 그러면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 1번지 이렇게만 전입신고하면 돼요. 1번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요때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다는 것은 아마 이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건물을 등기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래서 이렇듯이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하다. 일단 임차인에 대한 요거 잘 들으세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어떤 걸 기준한다 하더라고요. 건물입니다. 건물 건저당 건물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임차인이 건물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빨리 전입신고했느냐 나중에 전입신고했느냐. 뭐 제가 조금 전에 말도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물이 뭡니까?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건물인데 보니까 건물에 설정된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는 먼저 전입신고해서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유형은 이런 물건은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 성립 안 되나 이거 따질 게 아니고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그 임차인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느냐 나중에 전입신고했느냐 요거 딱 봐가지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걸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가격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죠? 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구건물입니다. 구건물 멸시를 한 다음에 건물을 새로이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토지만 경매, 이것도 성립이 안 된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법정지상권 첫 강의가 97강인가요? 98강인가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참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성립되는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성립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이게 이제 전제가 뭐냐면요, A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담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런 전제를 달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은 토지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말이죠. 건물을 멸실하고 나서, 멸실이라는 게 건물 부순 거 아닙니까? 건물 부수는 게 아마 포크랭 가지고 한 이틀만 해버리면 금방 건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 따라서 여기 이 건물하고요, 이 건물하고 건물 틀립니다. 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뭐 외형은 똑같은데 하다못해 이게 지붕 뚜껑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자 이겠죠. 그죠? 건물 멸실을 하고 나서 건물 신축을 했다더니 토지만 경매 신청이 돼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토지와 A라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담보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뭔 담보입니까? 공동이죠. 단독 저당이 아니잖아요. 공동 저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보시니까 대법원 98-4360. 요 사건 번호도 법정지상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사건 번호도 살포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전 다른 거는 뭐 이게 기억하시라, 암기하시라 말씀 안 드립니다. 네, 대법원 98-4360의 판결에 의하면 이게 단독 저당의 경우만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근데 보니까 최초 담보자발적 A가 담보자발적에는 왜 최초 이걸 잡나? 만약에 A 이 사람 최초 이걸 기준 안 하면요, A 저당권자 이 사람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A가 담보자발적에 이 사람 단독으로 담보 잡았냐, 공동으로 담보 잡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 저당의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토지만 경매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간 낙찰 받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건물 새로 신축했다면 건물 따끈따끈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단 이런 경우는 뭐 봐가지고 금전적인 측면하고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관련 성립되는 거 물건 관련해서는 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이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질걸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돈, 온 돈을 다 한마디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땅만 경매 나왔다 하더라.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땅만 경매 나왔지. 맨 앞에 가서 담보 처음 잡을 때 이 사람이 단독이었어, 공동이면 아우씨. 그럼 뒤에 뭐 토지와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달라지고 이게 뭐 가뜩이나 정리가 안 되는데 막 네 가지 성립 요건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더 헷갈려 버려. 뭐 딱 네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 그러면요, 무조건 아웃이야. 아웃은 뭐다? 이게 건물은 부셔져야 된다. 철거돼야 된다. 철거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법리적인 그런 그 측면이지,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쌍방간에 악수하고 말이죠. 소주 한잔 먹고 하면 서로 A, B, B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 기술시켜버리면은 끝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제가 또 그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번엔 또 보니까, 이제 토지 및 건물이 같이 경매 신청됐어요. 이런 경우는 또 뭐냐, 이거지. 이건 뭐냐, 이게. 토지 건물 소유자 같이 됐다. 제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제가 뭐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이게 경매 강의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놀리는 건 아니죠. 법정지상권 성립 됩니까? 안 됩니까? 정색을 하면 사람들 헷갈려요. 근데
성립되고 자시고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내가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땅 내가 사용하는데 무슨 을을 죽을 법정기 상권이요? 맞잖아요, 그죠?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 뭐더라 봐가지고 토지에 A가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담보 잡았는데 담보 잡은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권 건물에 설정된 이게 구건물입니다. 구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없어져요. 이건 이제 이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인데 아마도 갑이 사람이 A한테 추가로 담보 제공해 줬다 그러면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토지하고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틀리단 말이죠. 그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임차인이 요때 전입 신고했냐 아니면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하니까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 신고했냐 이걸 딱 임차인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상이했을 적에 임차인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죠, 그죠?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했느냐, 나중에 전입 신고했느냐, 요것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 받아갈 것인지 여기에 배당 받는 금액, 요런 것도 배당표 작성하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가가지고 토지 띄고 건물 따로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배당표 작성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색깔을 바꿔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건저당권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우에 신청하여 했죠. 그죠? 을이 낙찰받았습니다. 법정기 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지가 지 땅 쓰는데 무슨 뭐 얼어 죽을 법정기 상권이냐. 그죠? 이것은 법정기 상권은, 논할 그런 값어치는 전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이제, 요건 이제 법정기 상권 성립되는 경우는요, 우리 저기 100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한 이후에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